자, 윤리위 갈등을 겪고 있는 여야 상황도 살펴보죠. 먼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중앙윤리위원회가 오후 7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출장 마치고 돌아왔죠.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부적절한 정치 행위 때문에 윤리위 활동이 심각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평론가님?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하고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충돌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윤리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한테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이제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운영되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핵관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선 때 갈등의 또 후유증도 사실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미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뭐 혁신위 구성하는 문제 가지고 정진석 의원하고 크게 충돌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지냈잖아요.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공천이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윤계 중심으로 공천이 됐을 것이다. 아니면 됐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이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정진석 의원이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승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윤리가 아무리 개최된다 하더라도 위원회 형태에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거라면 조금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좀 지켜보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바로 윤리를 또다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윤리 징계 결정 난 못 받아들이겠다. 경고도 수용할 수 없다. 근데 윤리가 아무 근거 없이 윤리 개최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죠. 볼 때도. 그러니까 이른바 성상납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그 제보자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뭐 투자금을 약속하거나 이런 게 녹취록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품위유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윤리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나 당대표가 다 맘대로 할 거야.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나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난 그거 무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당내 갈등이 더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임기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제일 싫어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권 초기에 여당이 흔들리는 거 원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당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하고 당대표가 흔들고 있는 작업이라면 임계점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면 진짜 당대표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그걸 자초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무혐의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경고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경고 수위 정도의 징계가 나온다면 그것 갖고도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그런 목소리들이 불거질 수도 있다. 거취 표명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관측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악재가 되겠죠. 네.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공격을 할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윤리위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경찰 수사와는 무관하다.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윤리위에서 판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그 강요한 것, 네. 그리고 7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 약속 각서를 쓴 것, 이런 행위들이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윤리위에서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공격을 하고 네.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한테 양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봐줘라. 그렇군요. 이거를 왜 이거를 징계하려고 그러냐라는 쪽과 이거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윤리위원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면은 징계를 당원권 정지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진짜요? 의지가 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경찰 수사예요.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당시에 접대를 했던 김성진 대표의 말이 맞다.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이렇다라고 만약 조사가 된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경찰에서는 23일부터 이 김성진 대표를 옥중 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3일 이후에 김성진 대표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당원권 이상 정지, 경고 이상 어떤 징계를 내리게 되면은요, 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당사자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대표.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안건이 안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땅땅땅 두드려서 이거는 기각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상대 쪽에서는 당사자니까 당신 회피해라, 당신이 이거 회의 주재면 안 된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다시 뭐 해야 된다, 아니면 권성도 원내대표가 회의 네. 주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요구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22일 날 7시부터 윤리위에서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당이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관전 포인트가 22일 날 바로 그냥 징계를 내릴지 아니면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봅시다라고 할지, 그것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어떤 결정 나올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최고위에서도 벌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과 계속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공개 충돌했죠. 뭐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을 논의 안 하겠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제일 뭐 비공개 현안 노출시켜놓고 유출시켜놓고 무슨 소리냐, 뭐 권성도 원내대표가 중재까지 했는데 자리를 떠나면서 좀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징계 문제까지 있고 상당히 사면 초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헤쳐나간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여론전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언론이 본인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잘 받아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론전으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항상 이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당내 기반이나 세력도 없고 사실은 당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댈 곳은 사실 언론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최대한 시끄럽게 꽹과리를 치는 거예요. 당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 얘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네. 당을 오히려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끄럽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게 하는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 구성도 그렇고 지도부 내에서 계속 서로 간에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른바 이제 친윤계들은 점점 세력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혁신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그 반 이준석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를 깨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드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끄러운 게 용인이 될 것인가. 지금은 대선 기간 중이 아니잖아요. 선거 네. 기간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이 지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리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윤리 개최를 전후로 해서 아마 윤리 개최하고 난 다음이겠죠. 그 이후에 민주당 저리 가라만큼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민주당은 이미 시끄러운 거니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도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윤리심판원 열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징계 심의에 들어갑니다. 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동료에 대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당의 혁신이 증명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글쎄요, 의원 한 명 징계 여부가 당의 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아닐 거고요. 네.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얼마나 엄격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징화되어 있는 사건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박원주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뼈아픈 문제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당사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제가 만나봤던 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웃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은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강욱 의원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근데 본인은 뭐 여성 보좌관들한테 사과했다고 하잖아요.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뭐 성희롱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뭐하러 또 사과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뭐 그 나오는 단어가 원래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당내가 이제 시끄러졌기 때문에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안 했다고 아직까지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최강욱 의원한테 감정적으로 저 의원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볼 때 최강욱 의원은 문제성 발언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 단순히 박지원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떠나서 네. 만약에 그런 발언이 있다는 여러 사람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징계해야 한다.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매듭 짓고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해야죠. 징계 안 하면은 국민의힘 도와주는 겁니다.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요, 여당도 아니었고요, 언론도 아니었어요. 내부에 있는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정화 기능이 상실되면은요,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 잘못된 상황과 인식, 이것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문제 발언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은폐 시도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2차 가해를 했고, 그리고 문제 제기했던 민보협 관계자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라면서 공격을 했어요. 최강욱 의원이. 그런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냥 자기네들 식구들 잘못된 것들, 비위 이런 거는 감싸주고 감추고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정당에 국민들은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떠한 징계라도 꼭 징계를 하고 넘어가야지 국민들이 그래 민주당이 좀 바뀔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요, 국민들이 야, 저 정당 저거 이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당의 윤리위에 참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제일 짧게 말씀해 낮은, 주시죠. 제일 낮은 예. 수준의 징계보다 더 많이 징계해야 돼요. 더 강한 징계를 해야 진정성 있게 느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봐준다는 인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고요. 장성철 교수, 김성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